달라진 인생 후반전을 산다면 내 인생 점수도 달라집니다. 인생 스코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75살 김상수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평생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70을 넘게 살아오면서 제 곁에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는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늦게 후회하지 말고 많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변화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지난주에 아들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화장실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고 아들놈은 소파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한참 뒤에 며느리가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먼저 가볼게요 라고만 하고는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들놈이 따라 나가면서 아버지, 제가 전화드릴게요 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데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밤새 그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점심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아들놈이 벌써 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며느리가 많이 속상했대요.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하신 말씀들이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쁜 말 한 적 없는데? 아들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잖아요.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집안일은 저렇게 해야 한다. 요즘 여자들은 이래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명령처럼 들린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뿐인데 며느리는 그게 명령처럼 들렸던 거더군요. 아버지, 며느리가 이제 집에 오는 게 무섭대요. 올 때마다 아버지한테 뭔가 지적받을까봐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데요. 저도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서운 시아버지였다니,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니, 밥맛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좀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령조를 정말 싫어해요. 특히 며느리 같은 경우는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 안 들으면서 자랐는데 시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점심을 먹는 내내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생각해보니 회사를 다닐 때부터였습니다. 부장, 이사를 거쳐 임원까지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말투가 강해졌던 거죠.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왜 그렇게 했어? 회사에서는 이런 말투가 당연했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말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도 그 버릇이 안 고쳐졌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처럼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봐.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말을 들어야 했지만 집에서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도 많고
세상 이치도 아는데 왜 안 듣나.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울고 간 그날, 그리고 아들과 점심을 먹은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말해요? 명령조로 아내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나는 평생 당신한테 그런 말투로 살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당신이 내 남편이지 상사예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조차도 제 말투 때문에 힘들어했다니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75까지 살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써온 말버릇을 고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군요. 처음에는 말을 하다가도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다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저건 하지 말라고 하려다가 저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이렇게 바꿔서 말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말하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네 하면서 대충 듣고 말던 게 이제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미안했어. 그동안 아버지가 말을 좀 거칠게 했나봐. 앞으로는 조심할게.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말이 없더니 아버님,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그 뒤로 집에 올 때 훨씬 편안한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좀 거칠게 말해도 저 사람 아직 젊어서 그래 하고 넘어가지만 나이 먹고 그러면 그냥 꼰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권위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다릅니다.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자기 생각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군대식 명령조에 익숙하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좋아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대화하는 걸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이 먹은 사람 말을 왜 안 듣나?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시대가 바뀐 거라는 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윗사람 말을 무조건 따르던 게 옳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반발하면서도 겉으로만 따랐던 그게 과연 좋은 문화였습니까? 아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이해되지 않는 건 따르지 않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라고 봅니다. 더 정직하고 솔직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방식을 강요할 게 아니라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진짜 어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실천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명령조를 완전히 없앰습니다. 이거 해라가 아니라 이거 해주겠니? 저거 하지 마가 아니라 저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단정적인 표현도 줄였어요. 이건 이래야 돼 대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돼 대신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자랑을 줄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말들이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재미없다는 걸 알았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를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도요. 대신 손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요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처음에는 손주놈이 이상하다는 듯이 봤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겠죠. 평소에는 자기 이야기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손주 이야기를 물어보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고 들어주니까 나중에는 먼저 달려와서 이야기하더군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요즘 이런 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손주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부르면 억지로 오던 녀석이 이제는 할아버지를 찾아오는구나. 제 말을 듣기 싫어서 피하던 녀석이 이제는 할아버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목소리 톤도 많이 바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말하게 되고 상대방도 크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강조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큰 소리가 위압감을 줍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요즘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려고 해요. 차분하게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듣기 좋더라고요. 손주놈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셔서 할아버지 말씀 듣는 게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옆집 손주는 이렇게 잘하던데, 누구네 아들은 저렇게 효자더라. 내 친구는 벌써 결혼했던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내 형은 벌써 과장됐는데 넌 뭐하냐. 옆집 아들은 집도 샀던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형만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이고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입니다. 우리 손주는 우리 손주고 남의 손주는 남의 손주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런 부분은 정말 잘했네. 할아버지가 보기에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전에는 틀려도 절대 안 인정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틀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틀린 걸 우기는 게 더 창피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도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요. 요즘은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게 있으면 아, 내가 틀렸구나.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요.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 할아버지가 몰랐네. 너 똑똑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할아버지는 나이 드셨는데도 겸손하시네. 배울 게 많으신 분이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조언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전에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말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경험상 이게 맞아. 하지만 지금은 상대방이 물어볼 때만 대답을 해줍니다. 아니면 먼저 내가 아는 게 있는데 들어볼래?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말하죠. 상대방이 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잘 받아들여집니다. 억지로 들었을 때와 듣고 싶어서 들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자는 잔소리로 들리지만 후자는 조언으로 들립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남의 인생에 참견할 권리는 없어요. 자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니까요. 화를 내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나이 들면 성질이 더 급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그랬죠. 이게 뭐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며칠씩 서먹해지더라고요. 요즘은 화가 나도 일단 참습니다. 마음속으로 10가지 세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말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속상하구나. 내가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이 아프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거죠. 너 때문에 화난다 대신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미안해합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관계도 덜 상하고요. 말할 때 상대방 눈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에는 신문 보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대충 대답하곤 했거든요. 응,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누가 말을 걸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를 쳐줘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합니다. 할아버지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네. 할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감사하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전에는 자식이 뭘 해줘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자식도 바쁜데 시간 내서 찾아오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즘은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들이 과일 사다 주면 고맙다. 아버지가 먹고 싶던 건데. 며느리가 밑반찬 만들어 오면 고맙구나.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손주가 심부름 해주면 고마워. 할아버지 큰 도움이 됐어.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기뻐하더라고요. 더 잘해주고 싶어 하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되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거나 실수했으면 바로 미안하다고 해요. 나이 먹었다고 사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른이 먼저 사과하면 젊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사과하시다니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시다. 그러면서 더 존경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다들 조용히 지냈거든요. 할아버지 눈치 보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기분 어떠신가?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요. 지금은 제가 있어도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도 그 안에 섞여서 같이 웃고 떠들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한테 편하게 말합니다. 전에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겁먹은 듯이 대했는데 요즘은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의견도 물어보고 일상 이야기도 나누더군요. 그게 참 기쁩니다. 제가 무서운 시아버지가 아니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가족이 된 거잖아요. 며느리가 저를 진짜 아버지처럼 대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주놈들도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듭니다. 전에는 명절 때 저라고 세뱃돈 받고 가던 녀석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놀러와서 할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이런 게 궁금한데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며칠 전에는 손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반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 해달래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사진 보고 진짜 멋있다고 했어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무섭다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재미있고 상냥하대요. 그 말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권위나 체면보다 손주한테 멋있는 할아버지, 재미있는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게 훨씬 값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도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도 자꾸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우리 며느리는 박사 학위 받았고 우리 손주는 영재원 다니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들 늙어가는 처지인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줘야지. 자랑질이나 하고 있으면 됩니까? 요즘은 친구들 만나면 서로 건강 챙기라는 이야기하고 힘든 거 있으면 들어주고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지냅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먼저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에 같았으면 힘내라 이런 말이나 남자가 그렇게 약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요즘은 달라요. 말없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울고 싶으면 울게 내버려 두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 밤새워 들어줍니다. 힘들지? 많이 보고 싶지? 이렇게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게 친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이웃들한테도 먼저 인사합니다. 전에는 제가 먼저 인사하면 체면 깎인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왜 먼저 하냐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생각입니까? 먼저 인사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기분 좋아지고 동네 분위기도 좋아지는데 요즘은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해요. 아이들한테도 학교 잘 다녀왔니?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기분이 참 좋아요. 저 할아버지 참 인자하시다. 우리 동네에 좋은 어르신이 계시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뿌듯하더라고요. 아내한테도 말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말이 험해질 때가 많았거든요.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그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런 말들이 아내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젯밤 잘 잤소? 하고 물어봅니다. 밥 먹을 때도 고맙소 하고 인사하고 자기 전에는 오늘도 수고했소 하고 말해요. 처음에는 아내가 어색해했어요. 당신 어디 아파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평생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한 말을 하니까 이상하게 느껴진 거죠. 하지만 계속하니까 이제는 익숙해졌고 아내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요즘 아내가 웃는 얼굴을 자주 봐요. 옛날 젊었을 때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요.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당신이 달라져서 그래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아내도 행복해지는구나. 제가 부드러워지니까 집안 전체가 따뜻해지는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런가? 하고 뜨끔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75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75에 바꿨는데 여러분이 못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조금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명령조로 말하던 걸 제안조로 바꾸고 큰 소리 내던 걸 부드럽게 말하고 비교하던 걸 인정해주고 가르치려던 걸 함께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조금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가족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다가오는 걸 느낄 거예요. 나이 든다는 건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뭐겠습니까? 돈도 좋고 집도 좋지만 가장 값진 건 우리의 품격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 하고 나이 들어서도 겸손하고 나이 들어서도 따뜻한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라고 자랑하는 그런 할아버지 말입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시아버님이 정말 좋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시아버지요.
저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75평생 중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족들한테 사랑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지 처음 알았어요. 돈 많이 벌었을 때보다, 높은 직급에 올랐을 때보다 지금 가족들한테 사랑받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한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고생 많았어.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했다.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 나이에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투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 자신의 기분도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어른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부드럽게 말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손주들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자식들이 동료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